요즘 지역건보료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피부양자가 되면 좋겠는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점점 더 좁아져만 가고요.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가 되면 지역건보료 폭탄 때문에 노후생활이나 은퇴생활에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료 부담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요.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 하고 느껴질 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하고 지역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 10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둘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듯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는 자격이라서 누구나 되려고 하는 자격인데요. 하지만 지역가입자인 부모는 자녀를 피부양자로 둘 수 없고요.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도 피부양자로 둘 수 없습니다. 오직 직장가입자만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서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참고로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따로 거주하는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요. 부부라도 주소가 서로 다르면 지역건보료는 따로 부과되는데요. 지역건보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소득, 재산을 합산해서 한꺼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그래서 부부라도 서로 주소가 다르면 남편, 아내 각자가 지역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상황에서는 만일 아내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소득 최저보험료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더 내게 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건보료는 세대원 모두를 합산해서 부과되는데요. 지역건보료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인 구성원들의 소득하고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고지서 한 장으로 부과됩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각각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이걸 모두 합산해서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만일 지역가입자인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자녀가 벌어들이는 소득하고 자녀 이름으로 된 재산도 부모님 소득 재산하고 합쳐져서 지역건보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소득이 0원이라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지역건보료는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소득하고 재산에 부과되니까 소득이 전혀 없으면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0원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일정 금액 부과됩니다. 2023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22,310원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내게 되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 최저보험료라고 하는데요. 연간 소득이 336만원까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이 소득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건보료는 직장건보료보다 2배 이상 더 큰 부담이 되는데요.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은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다른 소득이 없다면 회사 소득만을 기준으로 2023년 기준 7.09%의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보험료를 회사가 반 내주고 본인이 나머지 반을 내게 됩니다. 직장인은 본인 소득의 3.545%를 부담하는 건데요.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7.09%를 부담하는데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봐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2배를 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건 바로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10억 원 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이 아파트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비교해보면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0원이고요. 지역가입자에게는 대략 15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의 2배가 훨씬 넘는 겁니다. 전월세에도 지역건보료가 부과되는데요. 지역건보료는 보유재산에 부과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건보료가 부과되는 재산은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들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적으로 전세 월세를 사는 경우 이 전월세 보증금 등에도 지역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재산으로 봐서 전세보증금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지역건보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월세는 우선 매월 내는 월세 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해 주고요. 이 환산된 보증금을 원래 있던 월세 보증금하고 합산해서 이 합산된 보증금을 재산으로 봐서 지역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내 소득하고 재산이 늘지 않아도 지역건보료는 계속 인상됩니다.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과정을 보면요. 가입자가 소유한 소득 금액하고 재산 금액을 확인해서 이걸 각각 점수로 환산해서 소득 점수하고 재산 점수를 구하고요. 다음으로 이 둘을 합산해서 지역건보료를 부과할 종합 점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종합 점수에다가 해당 연도의 점수당 부과 금액을 곱해줘서 부과할 지역건보료 금액을 계산해 내는데요. 금년인 2023년에는 이 점수당 부과 금액은 208.4원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점수당 부과 금액은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는 것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소득하고 재산이 5년 전인 2018년도보다 늘어난 게 없다고 해도 내 지역건보료는 14%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점수당 부과 금액은 앞으로도 인상되는 경향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지역건보료는 계속해서 인상될 겁니다. 지역건보료는 평생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의무는 평생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지역건보료는 죽을 때까지 부과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직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나면 결국 지역가입자가 되기 십상인데요.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지만 피부양자 요건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서 많은 분들이 결국 지역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고 평생 지역건보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되기 십상일 겁니다. 평생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아주 운이 좋은 분들이거나 철저하게 준비한 분들일 겁니다. 직장 가입자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유리한데요.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에서 이미 분명해졌지만 가능하면 지역 가입자는 되지 않는 것이 건강보험을 내게 유리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더라도 이미 계속 가입제도 같은 것 잘 활용해서 최소 3년이라도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걸 지연시킬 수 있고요. 사실상 이제는 완전히 은퇴한 상황이라도 지역건보료 관리만을 위해서라도 4대 보험이 되는 단순한 업무 같은 것 찾아보는 게 좋고요. 혹시 가능하면 1인 법인 같은 것 창업해서 스스로 직장 가입자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역건보료 대비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한 후 지역건보료 폭탄은 은퇴 가정에게는 정말 엄청 큰 부담인데요. 매월 몇십만 원 하는 보험료를 죽을 때까지 낸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준비나 지역건보료를 줄이는 대비는 결코 한두 해에 쉽게 끝나지 않는 작업이니까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건 필수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제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을 갖고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지역건보료 부과 기준이 336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내용 같은 것 이미 언론에까지 한번 공개됐다면 이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지 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